객석과의 대화 없습니까 오늘? 객석과의 대화 오늘 할까요 말까요?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와이리스 마이크가 없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몇 명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네.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네. 누군데? 네. 겹칠까봐? 이철성이 부러워했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왔습니다. 주진우 기자, 김상박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씨는 다스와 자기는 무관하다. 다스가 이명박 것이 아니면 이 오른손이 제게 아닙니다. 2011년 2월 갑자기 140억을 다스로 송금합니다. 미국 연방 법원을 조정을 하고 이 동결을 푼 사람들은 청와대였고요, 외교부였고 검찰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MB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이 나라의 행정력과 공권력을 다 움직였다고요. 제가 이번 기사에 청와대가 움직인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움직인 정황이 담긴 차리 움직인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와, 미국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한미 FTA가 딜을 했구나. 언더 테이블로 딜을 했다고. 와.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그런 사람의 MB입니다. 고객 중심 컨설팅을 실천하고 있는 리모델링 전문 보험회사 올바른 보험 올보넷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우리 네. 주진우 기자님도 보험 많이 드셨어요? 제가 볼 때 가족들이 많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대선 직전에 책에도 조금 언급했는데 대선 직전에 제 담당 보험 직원이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러면서 기자님 보험이 조금 이상해서 왔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 정도 보험 이게 약관이면 전쟁터에 나가거나 아니면 킬러다. 킬러.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모든 저의 약관이 보통 다치거나 뭐 병들거나 병원 가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외국에서 죽었을 경우, 교통사고로 죽었을 경우, 아니면 사고로 죽었을 경우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보험 약관을 든 사람들을 보면 네. 주로 뉴스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고 누굴 죽여버리는 그런 가족끼리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금을 노린. 그래서 제 보험이 그랬대요. 이제 웃긴데 웃기기가 좀 어렵네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 주진우 기자는 보험을 들어놓으면 회수가 바로 가능하니까 네. 그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네. 보험을 여러 군데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내가 제대로 다 보험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좀 쓸데없이 PPL이었어? 네, 이거 광고예요. 낚이셨습니다. 낚이셨어요. 예. 보험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올보넷을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에 올보넷을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MB가 말이죠. 굉장히 그 미용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MB 피부의 비결 우리 주진우 기자 알고 계십니까? 네, MB는 MB 재임 시절부터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셨고요. 불법 아닙니까? 네, 그때 불법이었죠. MB 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측근들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병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병원이기도 합니다. 같은 병원이에요? 네. 그리고 일찍이 우리 MB께서는 그 머리 모발 이식 수술도 일찍이 받으셨어요. 그때 그래요? 예, 김땡균 모발외과에서 그분이 그 선구자 같은 분이세요. 그 모발 이식에. 그래서 뭐 일찍이 받았고요. 피부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세요. 그래요? 네. 그 취임 전보다 머리가 훨씬 풍성해졌어요. 지금 보세요. 얼굴 피부 좋은 거 보세요. 기름이 잘 흘러요. 70대 중반 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MB에 관한 뭐 여러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주 기자님이 워낙 이제 취재하는 것들이 다 큰 건들이에요. 네. 그래서 2부는 1부에서 이제 MB가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요런 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것이 이제 주진우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저수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주진우 기자가 보시기에 뭐 최종적인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은 MB가 은닉한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세요? 이 대답은 제가 많이 들어서요. 질문을 많이 들어서 몇 군데 가서 했어요. 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박근혜하고 이명박을 오래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박근혜 관련해서는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예. 사실은 세월호 때 진도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 미수습자 유가족들이 그때만 해도 미수습자가 아니라 구조가 되지 않은 실종자 가족이었죠. 그렇죠. 10명이 남아 있었을 때인데 저하고 그 제동이하고 둘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근데 오랫동안 저희들은 알고 지내서 친하게 지내고 방에 가서 수다 떨고 막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그 한 엄마한테 왔는데 해수부 차관이었어요. 해수부 차관이 전화 왔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 기자 나는 이렇게 차관들한테 전화 받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며칠 동안 몇백일 동안 아무런 수습자의 유품이나 뭐 다른 게 안 나왔는데 뼈가 그날 발굴됐다. 그것도 유실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신이 유실된 부분에서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올 초군요, 그게. 네네. 그래서 그 방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근데 오랜만에 위로하러 갔는데 막 재밌게 놀다가 엄마들이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다쳤다, 당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조금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뼈를 발견했으니까 너무 울다가 숨이 막 넘어가게 울어요. 그래가지고 죄스러운 듯 옆에 있었더니 그중 한 엄마가 막 울면서 숨이 꺽꺽 넘어가면서 한 말을 물어보는 게 근데 주 기자 정유라는 누구 딸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가 더 통곡하던 엄마였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울음이 멈췄어요. 아이고. 문재인 아저씨도 선거 유세 과정이었는데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바빠서 지나가다가 잠깐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근데 말이죠. 정유라는 누구 딸이에요? 그게. 문 대통령이 물어보셨어요? 그랬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심지어는 정유라 왜 웃어? 심지어는 정유라 친구도 물어보고요. 장시호 친구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 기자님 그런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유라는 누구 딸이에요? 이렇게 뭐. 정유라 친구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렇지. 내가 정유라 최순실 게이트 굉장히 오랫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최순실 친구분, 목욕탕 친구분, 최순득 동네 친구분, 장시호 친구분, 친구네 엄마, 그리고 정유라의 그 베프랑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한 5년 정도 관리했어요. 잘 지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정유라 베프가 용민이를 좋아해요. 용민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정유라의 베프가 김용민 씨를 좋아한다고요? 네, 빅팬이에요. 빅팬. 네. 아니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만났어? 식사 같이 했었어. 내가 그래서 그날은 내가 그때 너무 미인이신 거야. 네. 키도 크고 승마를 해서요. 다리가 길어야 원래 승마에. 아니 나는 진짜 살다 그렇게 미인을 처음 봤어요. 그래도 그날 내 갈비를 평소에 10인분 먹는데 6인분밖에 안 먹었어요. 그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날 그래서 그분이 밥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셋이서 밥을 먹는데 11인분 시켰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1인분을 나눠 먹었고요. 얘가 10인분 먹었어요. 그리고 그랬었나 그게? 끝나고 내가 육하고 굴을 뒤집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된장찌개를 하나 네가 먹었지. 그렇지. 그래도 소식한 거야. 네. 아니 냉면도 시켰다 참 냉면도. 네. 그리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하고 MB 재산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형님 재산 제가 그럼 요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전두환, MB, 박근혜, 이재용 다음 중 부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야 이거 궁금한데.
전두환, 이재용, MB 박근혜. 저기 이재용이 돈은 많죠. 그리고 삼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7조 뭐 몇천억 원의 주가 막 다른 유가증권 이렇게 따지면 뭐 몇 조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삼성 반개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00조가 넘는다고 이렇게 봐야죠. 이재용은 100조가 넘고. 이재용은 훨씬 넘는다고 봐야죠. 그리고는 그 다음은 저는 MB라고 봅니다. 우와. 박근혜 전두환보다 더 많습니까? 네, 저는 박근혜가 그 70년대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제일 부자였을 거예요. 박정희가 숨겨놓은 돈 때문에. 네. 근데 그 돈을 아마 여러 사람들한테 분산시키거나 그리고 좀 뺏겼을 거예요. 전두환한테. 네. 그래서 그 다음엔 MB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고 그 다음에는 전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이 제일 가난해요? 전두환 가난한데 전두환이 29만 원 얘기하는데 전두환도 수조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아니 MB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압구정동 집 말고는 다 사회에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다스의 가치가 10조가 넘고요. 그리고 MB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땅과 그 다음에 해외에 그 저수지에 보관된 비자금 이런 거를 추정해보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추론해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30조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조.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습니까? 몇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스위스 뱅커가 보기도 하고 친척 중에 누구도 보고 이렇게 본다고. 예. 저는 그렇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설군대 뭐 미사일을 포함해서 사설군대를 만드는데 10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B가 만약에 그 한 30조를 들고 해외에 튀고 10조 들여서 사설군대를 만들면 MB 공화국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화국이란 말이 어폐가 있군요. MB 왕국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군대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돈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죠. 지금이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데 MB나 박근혜나 정권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죠? 사실 지금까지 박근혜가 바본지 몰랐어? 그리고 이명박이 사기꾼인지 몰랐어? 그래도 다 됐잖아요. 그래도 언론을 가지고 호도하고 검찰 가지고 가서 겁주라고 하고 자기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쟤 빨갱이라고 잡으라고 하면 검사들이 경찰들이 가서 잡고 이런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자, 그럼 좋습니다. 만약에 대략 30조라고 추정하고요. 그 돈 얼마나 환수할 수 있습니까? 상당 부분 저는 환수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이 논현동 집 한 채 말고는 다 내놓는다. 한원하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찾으면 그 돈은 다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자금 저수지에 있는 돈은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돈을 쓰기도 쉽지 않아서 그대로 잠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대선 때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국면에 가져다 쓰려고 했는데 지금 묶여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묶여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를 잘하면 국민들이 이명박의 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운동이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공권력이 나서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뭐 차명으로 이렇게 많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그 뭐 범죄 수익 혹은 뭐 불법성이 확인이 돼야 네. 뭘 회수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 불법성 얘기를 하는데 이 불법 자금으로 보이는 돈은 그 사람이 자기 돈이고 어떻게 벌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도 해요. 네, 출처를 밝혀야죠. 네. 자, 정영진이 갑자기 100억짜리가 있다는 거야. 100억짜리 통장이 있어. 제가요?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떤 돈이냐 이렇게 물어볼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공권력에서는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해야 될 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진 지금 저희가 어떤 의심이나 정황에 대해서는 마구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역할이고 기자의 역할이고 그 다음부터 증명하고 이 돈의 출처와 성격을 따지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죠. 저는
이명박의 재산이 이상득, 이상은, 그 다음에 이귀선, 이기분,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조카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부동산들, 이 부분까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이상득의 아들 이지영 씨. 이지영 씨가 관리하고 있는 돈의 출처를 보면, 특별히 그 MB의 재산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하나 예를 들었을 때, MB가 정권을 잡았을 때 금융계, 그러니까 은행이 갑자기 통폐합되고 그 다음에 M&A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총수로 다 자기 측근들이 갔어요. 그리고 은행의 말단 직원까지도, 차장 부장까지도 MB 주변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MB 주변에서 국민은행에서 어떤 데 대출에 9천억 원, 우리은행에서 3천억 원, 농협에서 몇천억 원, 이런 식으로 대출을 했는데,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했어요. 투자라고 하죠. 걔네들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데, 그 돈이 사라졌어요. 그 돈이 사라졌어요. 자원외교도 마찬가지예요. 100억짜리 회사 하베스트를 2조 원 주고 삽니다. 그리고 2조 원을 더 투자하고 나중에 100억 주고 팔았어요. 이 회사가 4조 원짜리입니까? 100억짜리입니까? 돈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너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디에 다 쓰지는 못하고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나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형님 표현에 의하면 그 어마어마한 돈이 저수지에 있을 텐데 상당 부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들도 그거는 빼서 쓰지 못하죠, 지금은. 움직여서 쓸 수도 있어요. 있습니까? 네. 어떤 형태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를 들면 뭐 금괴 아니면 뭐 채권, 뭐 현금은 아닐 것 같고. 뭐 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는데 네. 이 돈의 용처와 씀씀이는 지금 제가 그 MB 프로젝트 4번째, 5번째쯤에 거기도 나오는군요. 다 계획이 있군요. 네, 저기 해외에 있는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지금 쫓고 있습니다. 혹시 이건 여담인데 4대강으로 해서 빼먹은 돈도 있습니까? 4대강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강을 판 거는 맞아요.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이 사업을 강행한 거는 돈 때문인데 4대강 사업은 같이 파트너들이 대기업 건설사여서 여기에서는 흔적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자원외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은행권, 금융권 대출 사기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은행권 대출 사기 지금까지 그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투자나 투기나 대출 사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위에서 권력이 눌렀어요. 계속 눌렀어요. 그래서 전혀 그 부분 가지고 책임을 지거나 뭐 감옥에 간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투자에 관여했던 사람 아니면 대출에 관여했던 사람 몇몇은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죽었다고요? 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지경에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착한 사회적 기업 비타민 엔젤스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비타민 제품 하나 구매하시면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가 또 이렇게 기부가 되는 그런 좋은 제품인데요. 원료는 굉장히 또 좋은 원료들을 사용하고 있죠. 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료, 세계 1등 유산균 크리스찬 한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8만 7천여 개, 15억 2천만 원 상당의 비타민을 기부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국민마켓에 오시면 됩니다. 국민마켓에서 온라인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다만 투자에 관여했던 사람 아니면 대출에 관여했던 사람 몇몇은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죽었다고요? 네. 뉴스에는 잘 안 나왔지만 뉴스에서는 뭐 자살 뭐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그랬는데 MB 주변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실무자가 죽었다고요? 실무자가 죽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대출 관련해서요? 은행 대출 관련해서도 있고. 네. 아니, 원래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그 주변이 주특기죠. 거기가 주특기로 알았는데. 네. MB 주변에도 특별히 돈 관련해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4명이서 5명이서 사기를 치다가 걸렸어요. 근데 누가 하나가 사라지거나 죽잖아요. 그러면 다 나머지는 다 해피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겠죠. 저쪽으로 몰아넣으면.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뭐 공권력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무슨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주변도 그렇고 MB 주변도 그렇고 약간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정유라는 누구 딸입니까? 아빠 딸이겠지. 규명을 못했어요. 예.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자리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우리 넷이 모여서 어디 밀폐된 공간에서 이야기한다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맘마이스에서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요, 안 그래요? 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선 얘기 못하지만 따로 만나서는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왜 그래? 아니, 자기가 자기 엄마라고 자기가 내 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좀 이상하긴 하죠. 이상한 점은 뭐예요? 이상하죠. 아니, 그분의 딸이라고 하면 모든 게 명쾌하게 해명돼요. 그래요? 네. 그분? 네, 그분의 딸이라면 모든 게 그냥 완벽하게. 지금 감옥에 있는 분? 네. 엄마도 감옥에 계신데? 그러니까. 아무튼 엄마는 감옥에 계신 거죠? 엄마는 감옥에 있어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명쾌해졌습니다. 명쾌해졌어요. 보스는 밝힐 수 없지만 감옥에 계시나. 그래. 야, 왜 이렇게 손에 땀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정윤회 씨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정윤회 잘 있습니다. 지금도 잘 움직이고 있고요. 정윤회는 이 국정농단에 무관한 인물. 무관하지 않은데,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 중에 처음에 이 얘기가, 최순실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누가 이렇게 폭발시켰을까,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쪽에서는 고영태라고 얘기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윤회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가 권력의 핵심에 있다가 정윤회 씨가 밀려납니다. 쫓겨나서 맞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멀리 나가면서 이 사건이 촉발되고 정윤회는 안전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청와대 십상신이 뭐 4명 4인방이니 이런 거를 꾸려준 사람 이걸 세팅한 게 정윤회 씨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아직도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그걸 보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커서 삼성 뇌물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의 사익을 이용한 그 권력을 사유화한 이런 부분이 커서 그렇지 나중에는 정윤회 씨의 국정농단도 꼭 그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15년 시사평론가를 하면서 생긴 촉이 있습니다. 뭐 그 어떤 명분과 이론 다 떠나서 모든 사태는 사적 동기, 사적 인연으로 빚어진다. 뭐 국가 대사도 마찬가지다. 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정윤회와 최순실은 왜 이혼했습니까? 에? 정윤회와 최순실은 왜 이혼했습니까? 성격 차이입니다. 정유라가 하는 얘기는 정유라의 워딩에 따르면 뭐 아빠가 생물학적인 아빠라고 얘기해요. 아빠를.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뭐 돈을 좀 빙땅 치다가 걸려가지고 밀려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생물학적인 아빠라고 하면 더 얘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집안은 다 이상해.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이상한데 종교단체로 놓고 이렇게 해석하면요 이해가 잘 돼요. 박근혜, 최순실, 정유라 이런 것도 최태민에서 최순실을 놓고 정유라로 오고 그리고 그 최순실이 그 집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런 걸 따져보면 종교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관리하던 네. 그런 돈을 이제 삥땅을 쳤다. 정윤회가. 뭐 그래서 됐다고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닐 것 같고요. 다는 아닌 것 같고 몇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뭐 숨겨진 뭐 애가 있었다 뭐 그게 발견됐다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 나온 얘기였고 정윤회 씨도 최순실 씨도 다 첫 번째 결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혼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과거는 다 덮어준다. 이런 합의도 있었잖아요. 그런 합의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내가 누구랑 사귀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여자와 관계는 다 내가 덮어줄게 각서 이렇게 쓰는 경우는 뭐 전문가인 최욱 씨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요. 근데 정윤회가 팽당한 거는 그건 확실하군요. 그건 맞아요. 사실은 정윤회 씨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도 심고 뭐도 하고 특별히 방산 무기 도입에 대해서 에리카 김하고 정윤회가 한 세트여서 둘이 손잡고 다녔어요. 노래방 가서 노래도 같이 잘 부르고 그다음에 밥도 잘 먹고. 에리카 김이 아니라 린다 김. 아, 죄송해요. 네네. 나 요새 미쳤나 봐. 책에 저기 도내신 있잖아요. 제 책은 국내 최초로 북 OST 도내신이 출범됩니다. 근데 가사를 이승환 형하고 저하고 MC 메타 형이 썼는데 내가 MC 스나이퍼라고 썼어. MC 스나이퍼 형이 옛날에 저한테 아닌 밤중에 주진우 쇼라고 거기에 로고송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고마움은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에리카 김 얘기했어. 네네. 에리카 김에 대한 마음이 내가 너무 큰가 봐. 근데 린다 김하고 정윤회하고 둘이서 손잡고 이 로키드 마틴과 그리고 미국 손잡았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손만 잡았다고. 그냥 노래 부를 때 손잡을 수도 있고. 그 노래 부를 때 손잡았으면은 야, 다 너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래 더럽게. 정영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갑자기 나를 끌어들여요? 혼자 생각해. 그리고 몇 가지 일은 특별히 최순실과 박근혜가 정사를 논하기에는 굉장히 국가의 대사? 를 논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측면이 많아요. 정사 얘기 나오니까 저 웃는 거 봐. 이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굳이 뭐 그렇게 콤비를 따지자면 정몽준과 김은국 정도의 수준도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두 분은 영혼의 파트너들이고 진짜 정치를
저 정몽준 아저씨가 정치를 논하는 유일한 사람이 김은국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랬는데 정윤회는 좀 훨씬 스마트하고 여러 가지 언론, 뭐 검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권력기관하고도 이렇게 그 관할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이혼이 쉽지 않아요. 최순실 언니 최순득 씨도 이혼하려고 몇 번 얘기하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뭐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집안 돈 관계나 비밀 관계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게 어려워요.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혼을 한 해 만에 했을 때 전 이혼을 못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혼이 갑자기 되더라고요. 그쪽이 그 해왔던 방식이라면 정윤회 씨를 어떻게 좀 완벽하게 저수지에 제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윤회 측근이 최근에 자살 당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자살 시도를 하다가 사건 처리된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측근이었고 그 사람은 오촌살인 사건에도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걔네들이 저를 미워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그 살인 사건을 쫓으면서 걔네들의 돈 흐름을 조금 봤거든요. 그래서 계속 협박하고 미행했던 게 됐습니다. 그 오촌 살인 사건은 어떻게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뭐 좀 있습니까? 업데이트된 거는 많은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명백한 거짓이에요. 명백한 거짓이고 거짓이라면 그 사람이 북한산 올라가서 자살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발표는 거짓이다. 경찰 발표는 그냥 다 틀려요. 그리고 경찰이 거기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핸드폰 하나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이 말을 했는데 1차 여기에서 마시고 2차에 들렸다가 죽었다 이렇게 했는데 1차 마셨다는 술집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1차에서 마셨다고 얘기했던 사람도 라면 먹다 죽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 뒤에 있던 사람도 또 죽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총괄하던 사람이 지금 죽는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유서를 쓰고 도망다니고 있어요. 정용희 씨.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 재수사를 할 명분이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그 오촌살인 사건을 덮은 사람들이 경찰이고 검찰이에요. 그 사람들이 덮었기 때문에 자기네 발등을 찍으면서 사실을 고하지 않고 사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진우 기자님, 그 수사의 책임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진짜 분명히 이 수사를 엉망으로 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름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이름 한번 내보시죠. 누굽니까? 나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서 하도 많은, 이거는 그냥 강북 경찰서장이 그 이후에 새누리당으로 가가지고 공천받고 나왔었어요. 근데 그 사람 혼자 했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그보다 더 큰 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 경찰, 검찰, 그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진짜 오늘 열거한 사건만 해도 이 사건을 하나하나 다 제대로 수사를 하는데 5년 다 보낼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쉽지 않습니다. BBK 다스 문제도 오촌살인 사건 문제도 경찰, 검찰이 다 무마시켰어요. 우리 공무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넘어가야 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다시 돈 얘기로 좀 넘어가서 이제 심플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박근혜의 비자금과 MB의 비자금 중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게 어느 쪽인가요? MB입니다. MB입니까? 네. 박근혜 쪽 아니에요? 박근혜 돈은 안민석 의원이 열심히 다니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그런데 실체를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70년대부터 저기 스위스에 빼돌렸던 돈이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정희와 박정희 측근들이 스위스 비밀 계좌,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대저택, 이렇게 공시가도 같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비밀 계좌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돈으로 따져보면 그때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스위스 계좌에. 박정희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400조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이미 수천만 달러를 거기다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말했듯이 박근혜 돈은 박정희 때 만들어진 돈이고 오랫동안 종교단체를 통해서 분산되고 숨겨있고 잠자고 있는 돈이어서 찾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 우리 각하께서는 자수성가했고요. 자수성가했고 돈의 흐름이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맘만 먹으면 외교력을 가지고 국세청과 검찰이 나서기만 하면 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시작한다는 거지 검찰이나 지금 국세청이 하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공개했는데 검찰이 안 하면 또 제가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뭐 확실하게 주진우 기자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도 뭐 정보가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30조가 맞다면은 그거를 최대한 회수할 수 있다면은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287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우리 돈이에요. 사실은 자원외교 하면서 4대강에서 그 다음에 방산비리에서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돈이 한 200조 정도 돼요. 네. 사자방에서만 100조 얘기했지 않습니까? 200조 정도 돼요. 방산비리는 뭐가 문제냐면요. 한번 비행기를 사지 않습니까? 그럼 3년 동안 비행기 값의 5배를 내야 돼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1,000억짜리 비행기 한 대가 30년 동안 관리비가 5,000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자방에서 부정하게 빠져나간 돈이 200조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돈이 없고 우리가 돈이 없는 이유가 우리가 나를 탓하고 내 환경을 탓하고 내가 부지런하지 않은 걸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지도자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대통령이 우리 돈 가지고 잘못 썼다는 걸 탓하고 걔를 욕해야 됩니다. 네. 왜 내 돈을 가졌나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자원외교에서 4대강에서 그 다음에 방산비리에서 돈을 누군가가 빼가는 것까지는 알겠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다 알잖아. 돈이 빠져나갔는지 알잖아. 네. 근데 왜 가만히 있냐고. 그거 내 돈이라고 찾아달라고 해야지.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놔라 이러고 있는데 제가 내놓겠습니다. 이명박근혜 은직재산 그거 다 모으면 된다. 됐냐? 아니 고생을 주진우 기자가 했는데 아니 근데 너무 좋아해 주니까 저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 옷이 맞는 게 없어서 다 맞춰온대요. 그래서 제가 맞춘 거 아니에요. 맞춘 거 아니라 기성복 2개를 사서 입었어요. 그렇구나. 네.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비지. 인터넷 검색창에 프로바이오틱스 비지를 쳐보세요. 네, 올바른 보험을 위한 보험 리모델링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워낙 보험들은 이제 보통들 현대인들은 다들 뭐 여러 개씩 가입을 하신 경우가 많은데 이 보험료 많이 나가지만 정작 보장받을 때는 받을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들이 적당했는지 아니면 뭐 줄일 수 있는 건 없는지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이런 걸 좀 한번 물어볼 곳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올보넷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어요. 네. 1670-7639 1670-7639번입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의 새로운 기준 올보넷이 함께합니다. 인터넷에서 올보넷을 검색하세요.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아이스박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미지근해진 음식물에 속상한 적 많으시죠? 그래서 세이블 대원산업이 준비했습니다.
이중 뚜껑의 단열 구조로 우수한 단열 효과. 아이스박스에 테이블 기능을 더한 편리함. 바퀴와 손잡이로 간편하게 이동 가능. 캠핑의 든든한 동반자. 세이블 대원산업 아이스박스. 검색창에 세이블 대원산업을 검색하세요. 여러분 발에도 얼굴에도 각질이 참 많습니다. 아니 얼굴에도 각질이 있어요? 얼굴에 각질 있죠. 진짜? 네. 그 얼굴 봐봐요. 지금 각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아니 저 얼굴엔 살밖에 없어. 각질이 몸을 기름. 기름. 네. 부드럽고 순하게 각질을 제거하실 수 있는 홈쇼핑 히트 상품 UCG 피테로마 필링 젤.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유난히 얼굴이 좀 칙칙하고 화장이 잘 먹지 않는다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그게 다 각질이 쌓여 있기 때문인데. 나 화장 너무 잘 받는데. 너무 잘 받아요? 네. 잘 받을 때 쓰면 더 잘 받습니다. 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02-2057-1399 2057-1399로 전화하시면 여러분의 온몸에 있는 각질을 제거할 수 있는 피테로마 필링젤을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여쭤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것보다 너무 더워요 여기가. 한여름에 무슨 히터를 틀었는지 더 이상은 제가 못할 것 같고 우리 와주신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창에서 온 21살 김동휘입니다. 아이고. 거창? 거창이요? 거창이요. 거창에서 여기 이거 보러 오셨어요? 네, 기자님 보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 이런 심각한 질문이 아니라 제가 버스 시간 때문에 일찍 가봐야 하는데 혹시 기자님께서 같이 뒤풀이에 가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끝나고 바로 회의가 있어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때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의표를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잖아, 그죠? 네. 정말 아주. 거창에서 아주 거창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놀랐어요. 살면서. 내가 다 그냥 살이 떨리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손 살면서 가장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뒤에 좀 시덥지 않은 질문은 미리미리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객석도 불을 살짝 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불 킬 만한 얼굴은 아닙니다. 네. 그래요? 네네. 어두울수록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저는 택배 노동자고요. 광주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분께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신지요? 저는 주진우 기자님이랑 김용민 PD님. 전 왜요? 같이 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김용민 브리핑 광주 오셨을 때도 하고 전에 낙곰수 때도 광주 오셨을 때 하고 주진우 기자님 쓸데없는 짓 하셨어요. 대선 전에 여기 충장로 서점 왔을 때도 거의 오실 때마다 제가 왔었죠. 하는데 죄송한데 제가 팔이 좀 아프니까요. 핵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박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좀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게 모아지려면 저는 레전드의 귀환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낙곰수 멤버들의 다시 한번 팟캐스트 귀환해가지고 팟캐스트나 우주 최강 1위 한번 만드시고 구속으로 가는 게 영향력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모였다가 한번 하고 구속되라고 이런 얘기. 저는 5년 전 얘기잖아요. 5년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늙었어요.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신선했을 뿐이지 잘 보면 하나는 돼지고 하나는 털이고 하나는 깔때기고 뭐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다시 모인다고 해서 그때만큼 뭐 신선하고 영향력이 있으리라고 보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김용민은 뭐 이제 SBS에서 이제 뭘 MC를 하게 됐고요. 김어준은 지금 라디오 하고 있고 또 SBS에서 뭘 하나 또 맡아요. 텔레비전 MC 맞습니다. 그리고 정봉주도 또 방송국에서 또
TVN도 하나 한다고. SBS에서도 또 하고 있고요. 저는 이명박 쫓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시간이 안 돼서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인다고 해서요. 이제 옛날에는 저기 동네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진보적인 성격 나쁜 불량 청년들이었는데 지금은 불량 장년들로 변했을 뿐 그렇게 영향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낙곰수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낙곰수의 아쉬움을 불금쇼로 달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또 저 여성분께서 손을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오래 살다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날이 기억납니다. 제가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 과 친구가 일본 친구였는데 저한테 너희 나라 대통령이 자살했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슬펐나? 뭐가 힘들었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본에서 생활하고 취업생활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명박이라는 듣보잡이 나와서 대통령을 하고 있고 박근혜라는 정말 대단한 분이 또 대통령을 해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참 반성을 많이 했고 그 반성하는 하나의 스타트가 지금 주진우 기자님과 김용민 PD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주목하고 주시하는 일인데 그리고 책을 사는 일. 예, 책을 사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성인분들뿐만 아니라 어린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조카도 지금 안 온다는 걸 제가 딜을 해서 끌고 왔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애는 놀아야죠. 그런 이유가 제가 일본에서 생활했을 때 그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일본 친구한테는 한국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구나.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통령이 죽어도 자기가 관심이 없구나. 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을지도 모른다는 자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조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아이들이 지금부터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기는 힘들지만 이제 주진우 기자님이나 김용민 PD님도 계시지만 여기 모인 아이들한테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능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요? 빨리 사과하세요, 얘한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유산은 이미 주었다. 촛불혁명으로 헌정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나쁜 권력자를 내쫓은 대혁명을 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만들어냈다. 너희는 이것만으로도 유산을 다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애들한테 돈을 줘야지 무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은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가서 박근혜는 물러나라 했는데 나쁜 권력자 물러나라 했는데 물러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전 세계 역사에 이런 어떤 힘으로 피가 동원되는 그런 혁명이 아니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 권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촛불혁명이 현재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촛불혁명을 이루어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역사고 조선일보가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또 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대한 혁명의 역사는 지금 당장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어요. 하지만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자부심, 자긍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죠. 혁명으로 만든 정부인데 이 정부가 무력하게 무너진다? MB가 다시 바로 한다? 박근혜가 복권된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촛불혁명을 이룬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굉장히 큰 자부심과 포부를 갖고 아이들에게 또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많이 광장에 나갔어요. 이 아이들은 봤잖아요. 나쁜 권력이 이렇게 해서 시민의 힘으로 축출되고 교체가 됐다. 이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갖고요. 이 아이들이 갖게 될 상상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커졌음을 우리는 기대하고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훌륭하신 부모님과 친척을 따라서 여기 오신 아이들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미안해.
네, 제가 객석과의 인터뷰를 갔다 왔는데 마음에 드는 여성이 귀가한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오랜 시간 우리 주진우 기자님과 함께 이런저런 질문들도 직접 좀 받아봤는데,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아마 우리 주 기자님의 새 책을 보시면 그 궁금증 상당수는 해결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책을 다 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꼭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울러 주진우 책 산 김에 김용민 책도 한 권 구매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렇게 따지면 제 앨범도 있지요? 네. 앨범 냈어? 아니, 옛날에.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돈의 출처를 보면 특별히 그 MB의 재산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하나 예를 들었을 때 MB가 정권을 잡았을 때 금융계, 그러니까 은행이 갑자기 통폐합되고 그다음에 M&A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총수로 다 자기 측근들이 갔어요. 그리고 은행의 말단 직원까지도 차장 부장까지도 MB 주변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MB 주변에서 국민은행에서 어떤 데 대출에 9천억 원, 우리은행에서 3천억 원, 농협에서 몇천억 원 이런 식으로 대출을 했는데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했어요. 투자라고 하죠. 걔네들은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데 그 돈이 사라졌어요. 그 돈이 사라졌어요. 자원외교도 마찬가지예요. 100억짜리 회사 하베스트를 2조 원 주고 삽니다. 그리고 2조 원을 더 투자하고 나중에 100억 주고 팔았어요. 이 회사가 4조 원짜리입니까? 100억짜리입니까? 돈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너무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디에 다 쓰지는 못하고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나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님 표현에 의하면 그 어마어마한 돈이 저수지에 있을 텐데 상당 부분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들도 그거는 빼서 쓰진 못하죠, 지금은. 움직여서 쓸 수도 있어요. 있습니까? 네. 어떤 형태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를 들면 금괴 아니면 채권, 현금은 아닐 것 같고. 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는데 이 돈의 용처와 씀씀이는 지금 제가 그 MB 프로젝트 4번째, 5번째쯤에 거기도 나오는군요. 다 계획이 있군요. 네, 해외에 있는 정보기관과 긴밀하게 지금 쫓고 있습니다. 혹시 이건 여담인데 4대강으로 해서 빼먹은 돈도 있습니까? 4대강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강을 판 거는 맞아요.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돈을 이 사업을 강행한 거는 돈 때문인데 4대강 사업은 같이 파트너들이 대기업 건설사여서 여기에서는 흔적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자원외교하고 그다음에 아까 은행권, 금융권 대출 사기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은행권 대출 사기 지금까지 그 책임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투자나 투기나 대출 사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위에서 권력이 눌렀어요. 계속 눌렀어요. 그래서 전혀 그 부분 가지고 책임을 지거나 감옥에 간 사람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투자에 관여했던 사람 아니면 대출에 관여했던 사람 몇몇은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죽었다고요? 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국민마켓입니다. 국민마켓은 검증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가장 저렴하고 또 검증된 제품만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국민마켓에서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국민마켓. 여러분의 국민마켓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부터 과소비하세요. 초기
비용, 세금 혜택, 감가상각, 보험료 할증? 차 타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제 자동차 선택만 하십시오. 초기 비용에 고민 없이 편리하게 신차 노트가 도와드립니다. 전국 메이저 렌트 리스 업체 15군데와의 업무 제휴로 원하는 차종과 조건에 따라 최적화된 맞춤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비용 걱정, 차량 관리 걱정 전부 신차 노트가 책임집니다. 승용차, SUV, 수입차, 법인 차량 원하는 차를 선택하고 월 렌탈료만 납부하세요. 검색창에 신차 노트를 검색하세요. 아직도 삭막하게 문자로만 인사를 보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주문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총알 배송 오케이. 시들시들한 재생꽃은 이제 그만. 꽃마트는 농장 지경에 싱싱한 꽃만을 사용합니다. 주문하고 걱정은 그만. 확실한 배달 사진으로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꽃마트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하세요. 지금 바로 기자가 보시기에 뭐 최종적인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은 MB가 은닉한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세요? 이 대답은 제가 많이 들어서요. 질문을 많이 들어서 몇 군데 가서 했어요. 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박근혜하고 이명박을 오래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박근혜 관련해서는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냐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예. 사실은 세월호 때 진도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 미수습자 유가족들이 그때만 해도 미수습자가 아니라 구조가 되지 않은 실종자 가족이었죠. 그렇죠. 10명이 남아 있었을 때인데 저하고 그 제동이하고 둘이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근데 오랫동안 저희들은 알고 지내서 친하게 지내고 방에 가서 수다 떨고 막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그 한 엄마한테 왔는데 해수부 차관이었어요. 해수부 차관이 전화 왔는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주 기자 나는 이렇게 차관들한테 전화 받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백일 동안 아무런 수습자의 유품이나 뭐 다른 게 안 나왔는데 뼈가 그날 발굴됐다. 그것도 유실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시신이 유실된 부분에서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올 초군요. 그게. 네네. 그래서 그 방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근데 오랜만에 위로하러 갔는데 막 재밌게 놀다가 엄마들이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다쳤다 당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조금 사라진 상태에서 이제 뼈를 발견했으니까 너무 울다가 숨이 막 넘어가게 울어요. 그래가지고 죄스러운 듯 옆에 있었더니 그중 한 엄마가 막 울면서 숨이 꺽꺽 넘어가면서 한 말을 물어보는 게 근데 주 기자 정유라는 누구 딸이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가 더 통곡하던 엄마였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그러면서 이제 울음이 멈췄어요. 아이고. 문재인 아저씨도 선거 유세 과정이었는데 엄청 바빴어요. 그래서 바빠서 지나가다가 잠깐 만나서 무슨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근데 말이죠. 정유라는 누구 딸이에요? 그러게. 문 대통령이 물어보셨어요? 그랬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심지어는 정유라 왜 웃어? 심지어는 정유라 친구도 물어보고요. 장시호 친구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 기자님 그런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유라는 누구 딸이에요? 이렇게 뭐. 정유라 친구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렇지. 내가 정유라 최순실 게이트 굉장히 오랫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최순실 친구분, 목욕탕 친구분, 최순득 동네 친구분, 장시호 친구분, 친구네 엄마, 그리고 정유라의 그 베프랑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한 5년 정도 관리했어요. 잘 지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정유라 베프가 용민이를 좋아해요.
용민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정유라의 베프가 네, 김용민 씨를 좋아한다고요? 네, 빅팬이에요. 빅팬. 네. 아니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만났어? 네. 식사 같이 했었어. 네, 그래서 그날은 내가 그때 너무 미인이신 거야. 네. 키도 크고 승마를 해서요. 다리가 길어야 원래 승마에. 아니 나는 진짜 살다 그렇게 미인을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내 갈비를 평소에 10인분 먹는데 6인분밖에 안 먹었어요. 야, 그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그날 그래서 그분이 밥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셋이서 밥을 먹는데 11인분 시켰어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1인분을 나눠 먹었고요. 얘가 10인분 먹었어요. 그리고 그랬었나 그게? 끝나고 내가 6하고 9를 뒤집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된장찌개를 하나 네가 먹었지. 그렇지. 그래도 소식한 거야. 네. 네. 아니 냉면도 시켰다 참 냉면도. 네. 그리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하고 MB 재산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형님 재산 제가 그럼 요 문제를 하나 낼게요. 전두환, MB, 박근혜, 이재용 다음 중 부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야 이거 궁금한데. 네. 전두환, 이재용, 박근혜, MB, 박근혜. 저기 이재용이 돈은 많죠. 그리고 삼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7조 뭐 몇천억 원의 주가 막 다른 유가증권 이렇게 따지면 뭐 몇 조가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삼성 반개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00조가 넘는다고 이렇게 봐야죠. 이재용은 100조가 넘고. 이재용은 훨씬 넘는다고 봐야죠. 그리고는 그 다음은 저는 MB라고 봅니다. 우와. 박근혜, 전두환보다 더 많습니까? 네, 저는 박근혜가 그 70년대만 해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가장 제일 부자였을 거예요. 박정희가 숨겨놓은 돈 때문에. 네. 근데 그 돈을 아마 여러 사람들한테 분산시키거나 그리고 좀 뺏겼을 거예요. 전두환한테.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MB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고 그 다음에는 전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이 제일 가난해요? 전두환 가난한데 전두환이 29만 원 얘기하는데 전두환도 수조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아니 MB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압구정동 집 말고는 다 사회에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했듯이 다스의 가치가 10조가 넘고요. 그리고 MB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땅과 그 다음에 해외에 그 저수지에 보관된 비자금 이런 거를 추정해보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추론해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30조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조.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습니까? 몇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스위스 뱅커가 보기도 하고 친척 중에 누구도 보고 이렇게 본다고. 예. 저는 그렇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설군대 뭐 미사일을 포함해서 사설군대를 만드는데 10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B가 만약에 그 한 30조를 들고 해외에 튀고 10조 들여서 사설군대를 만들면 MB 공화국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화국이란 말이 어폐가 있군요. MB 왕국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군대를 만들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리고 돈을 쉽게 움직이지 못하죠. 지금이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데 MB나 박근혜나 정권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니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죠? 사실 지금까지 박근혜가 바본지 몰랐어? 그리고 이명박이 사기꾼인지 몰랐어? 그래도 다 됐잖아요. 그래도 언론을 가지고 호도하고 검찰 가지고 가서 겁주라고 하고 자기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쟤 빨갱이라고 잡으라고 하면 검사들이 경찰들이 가서 잡고 이런 사회에서 살았잖아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대략 30조라고 추정하고요. 그 돈 얼마나 환수할 수 있습니까? 상당 부분 저는 환수할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이 논현동 집 한 채 말고는 다 내놓는다. 한원하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찾으면 그 돈은 다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자금 저수지에 있는 돈은 움직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돈을 쓰기도 쉽지 않아서 그대로 잠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대선 때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국면에 가져다 쓰려고 했는데 지금 묶여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묶여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를 잘하면 국민들이 이명박의 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운동이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공권력이 나서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예를 들면 뭐 차명으로 이렇게 많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그 뭐 범죄 수익 혹은 뭐 불법성이 확인이 돼야 네. 뭘 회수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 불법성 얘기를 하는데 이 불법 자금으로 보이는 돈은 그 사람이 자기 돈이고 어떻게 벌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도 해요. 네, 출처를 밝혀야죠. 특별히. 자, 정영진이 갑자기 100억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100억짜리 통장이 있어. 제가요?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떤 돈이냐 이렇게 물어볼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공권력에서는 국세청이나 검찰에서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진 지금 저희가 어떤 의심이나 정황에 대해서는 마구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역할이고 기자의 역할이고 그 다음부터 증명하고 이 돈의 출처와 성격을 따지는 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죠. 저는 이명박의 재산이 이상득, 이상은, 그 다음에 이귀선, 이기분,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들 그리고 조카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부동산들 이 부분까지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싱가포르에 나가 있는 이상득의 아들 이지영 씨가 갈 객석과의 대화 없습니까 오늘? 객석과의 대화 오늘 할까요 말까요?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와이리스 마이크가 없을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몇 명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네.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네. 누군데? 겹칠까봐? 이철성이 부러워했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왔습니다. 주진우 기자, 김상박씨였습니다. 이명박 씨는 다스와 자기는 무관하다. 다스가 이명박 것이 아니면 이 오른손이 제게 아닙니다. 2011년 2월 갑자기 140억을 다스로 송금합니다. 미국 연방 법원을 조정을 하고 이 동결을 푼 사람들은 청와대였고요, 외교부였고 검찰이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MB라도 그게 가능합니까? 이 나라의 행정력과 공권력을 다 움직였다고요. 제가 이번 기사에 청와대가 움직인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움직인 정황이 담긴 차리 움직인 문건을. 와, 미국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한미 FTA가 딜을 했구나. 언더 테이블로 딜을 했다고. 와. 다스의 핵심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그런 사람의 MB입니다. 고객 중심 컨설팅을 실천하고 있는 리모델링 전문 보험회사 올바른 보험 올보넷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우리 주진우 기자님도 보험 많이 드셨어요? 제가 볼 때 가족들이 많이 드러났을 것 같아요. 저는 몰랐는데 대선 직전에 책에도 조금 언급했는데 대선 직전에 제 담당 보험 직원이라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기자님 보험이 조금 이상해서 왔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 정도 보험 이게 약관이면 전쟁터에 나가거나 아니면 킬러다. 킬러.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모든 저의 약관이 보통 다치거나 뭐 병들거나 병원 가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외국에서 죽었을 경우, 교통사고로 죽었을 경우, 아니면 사고로 죽었을 경우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보험 약관을 든 사람들을 보면 주로 뉴스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고 누굴 죽여버리는 그런 가족끼리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금을 노린. 그래서 제 보험이 그랬대요. 이제 웃긴데 웃기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아무튼 우리 주진우 기자는 보험을 들어놓으면 회수가 바로 가능하니까 그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죠. 보험을 여러 군데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내가 제대로 다 보험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좀 쓸데없이 BPL이었어?
네, 이거 광고예요. 낚이셨습니다. 낚이셨어요. 예, 예. 보험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올보넷을 검색하시거나 카카오톡에 올보넷을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MB가 말이죠. 굉장히 그 미용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MB 피부의 비결, 우리 주진우 기자 알고 계십니까? 네, MB는 MB 재임 시절부터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셨고요. 불법 아닙니까? 네, 그때 불법이었죠. MB 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측근들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병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병원이기도 합니다. 같은 병원이에요? 네. 그리고 일찍이 우리 MB께서는 그 머리 모발 이식 수술도 일찍이 받으셨어요. 그때 그래요? 네, 김땡균 모발외과에서 그분이 그 선구자 같은 분이세요. 그 모발 이식에. 그래서 뭐 일찍이 받았고요. 피부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 쓰세요. 그래요? 네. 그 취임 전보다 머리가 훨씬 풍성해졌어요. 지금 보세요. 얼굴 피부 좋은 거 보세요. 기름이 잘 흘러요. 70대 중반 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일부에서 MB에 관한 뭐 여러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 주 기자님이 워낙 이제 취재하는 것들이 다 큰 건들이에요. 네. 그래서 2부는 1부에서 이제 MB가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요런 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것이 이제 주진우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저수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주진우 기자 검색창에 꽃마트를 검색하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하나를 사면 하나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착한 사회적 기업 비타민 엔젤스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비타민 제품 하나 구매하시면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가 또 이렇게 기부가 되는 그런 좋은 제품인데요. 원료는 굉장히 또 좋은 원료들을 사용하고 있죠. 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료, 세계 1등 유산균 크리스찬 한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8만 7천여 개, 15억 2천만 원 상당의 비타민을 기부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국민마켓에 오시면 됩니다. 국민마켓에서 온라인 최저가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다만 투자에 관여했던 사람 아니면 대출에 관여했던 사람 몇몇은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죽었다고요? 네. 뉴스에는 잘 안 나왔지만 뉴스에서는 뭐 자살 뭐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그랬는데 MB 주변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무자가 죽었다고요? 실무자가 죽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대출 관련해서요? 은행 대출 관련해서도 있고. 네. 아니 원래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그 주변이 주특기죠. 거기가 주특기로 알았는데. 네. MB 주변에도 특별히 돈 관련해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4명이서 5명이서 사기를 치다가 걸렸어요. 근데 누가 하나가 사라지거나 죽잖아요. 그러면 다 나머지는 다 해피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저쪽으로 몰아넣으면.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뭐 공권력 수준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무슨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주변도 그렇고 MB 주변도 그렇고 약간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정유라는 누구 딸입니까? 아빠 딸이겠지. 규명을 못했어요. 예.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자리에서는 얘기 못하지만 우리 넷이 모여서 어디 밀폐된 공간에서 이야기한다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맘마이스에서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요, 안 그래요? 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선 얘기 못하지만 따로 만나서는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왜 그래? 아니, 자기가 자기 엄마라고 자기가 내 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좀 이상하긴 하죠. 이상한 점은 뭐예요? 이상하죠. 아니 그분의 딸이라고 하면 모든 게 명쾌하게 해명돼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그분? 네, 그분의 딸이라면 모든 게 그냥 완벽하게. 아 지금 감옥에 있는 분? 네. 예. 엄마도 감옥에 계신데? 그러니까. 아무튼 엄마는 감옥에 계신 거죠? 엄마는 감옥에 있어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아, 명쾌해졌습니다. 명쾌해졌어요. 예. 보스는 밝힐 수 없지만 감옥에 계시나? 예, 그래. 야, 왜 이렇게 손에 땀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아, 정윤회 씨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정윤회 잘 있습니다. 지금도 잘 움직이고 있고요. 정윤회는 이 국정농단에 무관한 인물. 무관하지 않은데, 예.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 중에 처음에 이 얘기가, 최순실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누가 이렇게 폭발시켰을까,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쪽에서는 고영태라고 얘기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윤회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윤회 씨하고 최순실 씨가 권력의 핵심에 있다가 정윤회 씨가 밀려납니다. 쫓겨나서 맞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멀리 나가면서 이 사건이 촉발되고 정윤회는 안전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청와대에 십상신이 4명 4인방이니 이런 거를 꾸려준 사람, 이걸 세팅한 게 정윤회 씨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아직도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그걸 보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복잡하고 커서 삼성 뇌물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순실의 사익을 이용한 그 권력을 사유